19세기 냉장고가 없던 시절 얼음을 지구 반대편의 더운 나라에 수출하겠다는 미친 야망을 가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레데릭 튜더.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누가 물을 돈 주고 사냐? 얼음은 녹는다는 물리 법칙도 모르냐? 그의 첫 항해를 앞두고 사람들은 어차피 망해서 죽을 사업이라는 조롱의 의미로 배 옆에 관을 가져다 놓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튜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얼음을 배에 싣고 뜨거운 바다를 건넌 남자. 실패하고 조롱당하고 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도 끝내 전 세계에 차가운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을 퍼뜨린 남자. 프레데릭 튜더의 말도 안 되는 성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레데릭 튜더는 1783년 미국 보스턴에서 손꼽히는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버드 출신 법조인이었고 형제들은 얌전히 공부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하지만 튜더는 어려서부터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 대신 13살부터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남들이 당연하게 지나치는 것에서 돈 냄새를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북동부 뉴 잉글랜드의 겨울은 아주 추웠습니다. 연못과 호수가 전부 꽁꽁 얼어서 얼음이 차고 넘쳤죠. 보스턴의 얼음은 겨울마다 생기는 흔한 자연물이었습니다. 일부는 잘라다 요리에 썼지만 대부분은 치워야 할 쓰레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을 더운 지역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그리고 튜더는 그 흔해 빠진 얼음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얼음이 넘쳐나는데 카리브해나 인도 같은 더운 곳에는 얼음이 귀하지 않을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가치란 물건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사람들은 튜더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시엔 냉장고도 없고 냉동 컨테이너도 없고 배는 나무로 만들어진 데다 항해는 몇 주에서 몇 달씩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튜더는 그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야망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걸었습니다. 이게 튜더의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죠. 1806년 23살의 튜더는 자신의 첫 얼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는 배 한 척을 사서 뉴 잉글랜드에 얼음을 실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카리브해의 마르티니크, 보스턴 근처에서 출발해 약 2,400km 떨어진 더운 섬으로 가는 항해였습니다. 당시 신문에는 조롱 섞인 기사가 실립니다. 농담이 아니다. 얼음을 실은 배가 출항했다. 튜더의 배는 얼음을 싣고 야심차게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그의 사업은 거하게 실패했죠. 도착하고 나니 얼음은 절반 넘게 녹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얼음이라도 팔아보려 했지만 마르티니크 사람들에게 얼음은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그들은 얼음을 그저 신기하게 구경할 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튜더는 배 위에서 천천히 녹아가는 얼음들을 허망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튜더의 첫 사업은 큰 손해로 끝났습니다. 손실은 약 4,500달러.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그는 몇 번이고 도전했고 계속해서 실패했으며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가족들은 튜더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고 빚이 늘어가며 튜더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채무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1809년부터 1813년 사이 그는 채무자 감옥에 3번이나 갇혔다고 합니다.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젊은 사업가가 꿈을 쫓다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빚쟁이가 되고 감옥까지 간 겁니다. 이쯤 되면 보통은 내가 미쳤었나 보다, 사람들 말이 맞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튜더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조차 단열재 실험을 하고 일기장에 실험 결과와 사업 계획을 적었습니다. 몸은 갇혀있지만 머릿속의 사업은 아직 항해 중이었던 겁니다. 튜더는 실패를 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다음 실험의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또 하나의 쓰레기에서 답을 발견합니다. 튜더가 찾은 답은 최신 기술도 비싼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톱밥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은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남은 부산물, 치워야 하는 가루. 하지만 튜더는 이 톱밥을 다르게 봤습니다. 얼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쓸모없다고 보는 것, 그러나 다른 곳에 놓이면 가치가 생기는 것. 튜더는 톱밥이 얼음을 감싸는 단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배 바닥에 톱밥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얼음을 빈틈없이 꽉꽉 채워넣습니다. 얼음 바깥쪽에는 톱밥이나 나무 부스러기를 넣어 열기가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합니다. 운송 중에는 얼음이 들어있는 방에 문을 여는 것조차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지금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당시로는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단열 기술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장 큰 도박을 시작합니다. 1833년 튜더는 미국 보스턴에서 인도의 콜카타까지 얼음을 보내기로 합니다. 약 25,000km가 넘는 대항해였습니다. 배는 무려 4개월간 적도를 뚫고 뜨거운 바다를 횡단해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냉장고도 없는데 배에 실은 얼음을 4개월 뒤 인도에서 팔겠다? 이건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미치광이가 쓴 소설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튜더는 실행했습니다. 그는 약 180톤의 얼음을 배에 싣고 출항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비웃었지만 그들의 냉소는 튜더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 배가 콜카타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80톤 중 약 100톤의 얼음이 남아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적도를 지나고도 얼음이 100톤이나 남아있었다는 것. 그 당시로는 상식을 박살내는 성공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가 훗날 얼음의 왕이라고 불리는 프레데릭 튜더가 남긴 성공 신화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떻게 인도인들에게 얼음이 필요하다 믿게 만들었는지 보러 가볼까요? 인도에 얼음이 도착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돈 내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당시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온 얼음은 너무나도 낯선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튜더는 처음에 얼음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이 차가운 물을 술에 넣어 마시고 음료에 넣어 마시며 더운 날씨에 얼음이 주는 쾌감을 직접 느끼게 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루 종일 뜨거운 공기 속에서 천천히 익어갈 때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료를 벌컥 들이키는 순간 말이에요. 이런 짜릿함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다니. 당연히 이전의 삶으론 돌아갈 수 없겠죠? 사람들이 얼음의 맛에 익숙해지자 튜더는 본격적으로 얼음을 돈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콜카타에서만 약 22만 달러의 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19세기 당시엔 지금보다 더 어마어마한 가치였겠죠? 그가 인도에 얼음을 보급하기 시작하며 인도의 상류층 식문화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얼음은 인도의 도시 생활과 식문화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튜더가 인도에 들여온 얼음은 인도의 상류층 문화에 새로운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서구식 식사 문화와 생활 양식이 상류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집안을 서늘하게 유지하고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는 것, 와인을 차갑게 식혀 마신다는 것, 식사 자리에 얼음과 굴, 차가운 디저트를 내놓는다는 것, 도시의 상류층에게 얼음은 새로운 사치 수단이자 근대적 생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 콜카타, 마드라스, 봄베이 등 큰 도시에서 얼음을 보관하기 위한 아이스하우스가 건설됩니다. 아이스하우스 덕분에 생선이나 고기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인도의 상류층은 이 아이스하우스 앞에 모여 얼음을 가득 넣은 술을 마시며 사교 모임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보관된 얼음은 의학적으로도 쓰였습니다. 열이 나는 환자의 몸을 식히거나 통증을 줄이거나 수술 과정에서 냉각 효과를 내는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기계식 냉장 기술이 등장하고 인도 현지에서도 얼음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미국에서 얼음을 실어오는 사업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차가운 음료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얼린 디저트의 즐거움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나요? 이 남자의 광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튜더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빚을 지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얼음 수출이라는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튜더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사업에 매달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는 보스턴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상류층 사회가 보기엔 그의 사업은 품위 있는 사업이 아니라 괴상한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튜더를 철없는 별종으로 봤습니다. 튜더가 마주한 냉소는 그가 속한 계층 전체가 보내는 압박이었습니다. 보스턴 상류층의 점잖은 냉소, 안전한 길만 인정하는 사람들, 새로운 생각을 철없는 망상처럼 취급하는 분위기. 튜더는 그 모든 시선에 정면으로 반항했습니다. 냉소적인 세계에 대한 반발심, 끝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자존심,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끝까지 믿는 집요함. 이 세 가지가 튜더를 움직인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할수록 냉소주의자들의 조롱을 들을수록 그의 자존심은 꺾이기는커녕 더더욱 굳건해져 갔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엔 이런 기록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 거절에 물러서고 두 번째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전쟁에서도 사랑에서도 사업에서도 영웅이 될 수 없다. 결국 그는 끝내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해냈죠.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제자리를 찾으면 가치가 생긴다는 것, 말도 안 돼 보이는 생각도 방법을 찾으면 현실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이 언제나 진실은 아니라는
꿈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묘하게 뜨겁습니다. 얼음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개인적으로 프레데릭 튜더의 성공담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그가 뛰어넘은 가장 큰 장애물이 냉소주의자들의 비웃음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꿈을 말할 때 그 꿈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이미 누가 했을 거라서 안 된다. 그런 말들은 언뜻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인생에 대해 당신만큼 오래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왜 그 꿈을 원하는지, 그 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놓쳤을 때 얼마나 오래 후회할지 그 깊이까지 알고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튜더처럼 거대한 사업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꿈이 생깁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상하고 무모해 보이는 꿈 말이죠. 그런 꿈이 있다면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간절히 바라는 꿈이 있다면 한 번쯤 자기 확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이상한 생각이 누군가의 여름을 바꿀 첫 번째 얼음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음식을 통해 세상을 보다. 지금까지 먹개비 별하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